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보셨나요? 누군가는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70이 넘었어도 아직도 그림을 배우고 피아노를 치며 청춘처럼 살아갑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누군가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누군가는 앓고 누워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은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게 되돌린 과학자가 발견한 회춘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말합니다. 노화는 질병이며 되돌릴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노화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노화와 그로 인한 결과물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이 비밀을 공유해봐요.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창가에 부드럽게 스며들던 시간에 72 된 박 선생님은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오래된 손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깊어진 눈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비쳤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늙긴 늙었지.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그 순간 박 선생님의 마음에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피로함과 몸의 무거움, 이게 정말 나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는 건 자연의 순리라고, 나이 들면 아프고, 나이 들면 기운 빠지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들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가을 낙엽이 저절로 떨어지듯 우리 삶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는 조금씩 그 익숙한 상식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70이 넘었어도 아직도 그림을 배우고 피아노를 치며 청춘처럼 살아갑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누군가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누군가는 앓고 누워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장 마르크 르메트르 박사, 그는 세계 최초로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게 되돌린 과학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노화는 질병이며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받아들여온 늙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나이 든다는 건 곧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늙어간다는 뜻이고 이 세포는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 늙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세포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노화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어쩌면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 진실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는 되돌릴 수 있다는 놀라운 과학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화 방지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젊음을 갈망하는 허영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지내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60대에 벌써 당뇨, 고혈압, 관절염에 시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도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정정하게 살아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감정을 품으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은 그에 반응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만들고 우리 삶의 마지막 장면을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선택의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근사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과학과 사례를 통해 천천히 풀어드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이 몸이 자주 피곤하고 이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통증이 잦아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내 세포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돌봐줘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자세로 보낼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나눌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지를. 이 이야기의 끝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늙는 것을 미룰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세포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인생 후반기를 진짜 황금기로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세포에 기록해 놓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70이 넘도록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활기차게 걷지만 어떤 이는 60을 간 넘긴 나이에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계단을 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세포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장 마르크 르메트르 박사의 연구는 이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늙은 세포를 다시 젊게 되돌리는 실험에 성공한 인물로 그 과정에서 하나의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바로 노화는 되돌릴 수 있으며 그 열쇠는 유전이 아닌 환경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늙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동물 실험을 통해 세포를 다시 회춘시키고 그 효과가 최대 80세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험용 생쥐들에게 세포 재프로그래밍을 한 결과 그들은 피부가 탱탱해지고 관절의 통증이 줄었으며 심지어 폐와 간, 심장 같은 장기 기능도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8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검진표가 마치 40처럼 나오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박사는 지중해식 식단을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는 식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에 가족과 친구가 함께 나누는 식사의 시간, 식사 후 산책, 따뜻한 대화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텔로미어의 길이, 즉 세포의 생물학적 수명을 결정짓는 구조가 더 길게 유지되었습니다. 텔로미어는 마치 신발끈 끝의 캡처럼 세포가 복제될 때 유전 정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세포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즉, 텔로미어를 보호한다는 건 곧 노화를 늦추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너무 힘들고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80대 어르신들 중에도 매일 아침 일찍 동네를 한 바퀴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무릎이 튼튼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 쓰면 녹슬고 쓰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은 세포에 손상을 주며 그 손상은 결국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좋은 감정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 소리 내어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이들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평보다는 감사할 줄 알았고 분노보다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여전히 배움과 설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강한 독이라 불릴 만큼 건강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사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동네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노래나 글쓰기를 배우며 젊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세포에게 아직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강력한 처방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식과 절제된 식사 습관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간헐적 단식이 사실은 고대부터 내려온 생존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자가포식이라 하는데, 이 기능이 활발히 작동하면 세포 속에 손상된 부분이 스스로 제거되고 젊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단식은 금물입니다. 고령자일수록 단식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시행해야 하며, 무작정 굶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쉬게 해줘. 물을 좀 더 마셔줘. 그 음식은 나한테 너무 짜. 오늘은 잠이 부족했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아주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는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은 한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그 눈빛엔 오랜 세월의 고요한 믿음과 살아온 날들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그 장면을 지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요.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손님을 어둡고 두려운 얼굴로 맞이하고, 어떤 이는 그를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며 편안히 맞이하지요. 우리는 오랜 세월 늙는 건 당연한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그 믿음을 조금은 바꿔놓았기를 바랍니다. 노화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입, 한 생각, 한 미소,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모여 세포의 시계를 늦추고 건강히 수명을 늘리고 생명의 질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늙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내 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매일의 습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나는 이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속 세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오늘 내가 한 작은 실천 하나가 그 변화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 잠을 1시간 더 자는 것, 짠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것, 가벼운 산책을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게 이제부터는 잘 돌봐줄게라고 말하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계절입니다. 겨울을 앞둔 나무가 낙엽을 떨구고 뿌리에 더 깊은 양분을 저장하듯, 우리도 더 단단하고 깊어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잎은 떨어지지만 뿌리는 살아있듯이, 힘은 줄어들어도 지혜는 깊어지고 속도는 느려져도 눈빛은 더 따뜻해집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이들의 공통점은 기적의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매일을 성실하게, 삶을 정직하게,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선택들이 생물학적 나이를 젊게 만들고 질병을 늦추고 마음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아프지 않게, 두렵지 않게, 멋지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매일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몸을 잘 돌보겠다. 나는 늙지 않고 살아가겠다. 나는 내 세포에 희망을 주겠다. 그 한 문장이 내 몸의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하루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쌓여 다시 건강한 삶의 역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마음에 남는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생각을 품을지, 누구와 함께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얼마나 아껴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간이 당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만큼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선물 채널의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지혜를 건네는 지혜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